박하사탐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의 박하늘입니다. 댓글 중에 박하사탕으로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탕이 아니고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박하사탐으로 여러분과 역사, 경제, 정치, 사회문화, 시사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5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 시행되었기에 저희가 항상 올려드리는 것처럼 해설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45회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쏟아지는 이 합격 후기와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댓글들,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요. 우리 다음 46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 한국사 전범위를 탑재해놨고 문제풀이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격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46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수많은 댓글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45회 해설 강의는 제 생각에 45회를 합격하신 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하러 나가셨을 거고요. 자격증을 이제 획득하셨으니까 46회, 47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시험 준비를 위해 해설 강의를 만나고 계시죠.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한 3주 완성? 한 달 완성?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계속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뼈대가 좀 있으신 분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캐치하고 암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 완전히 주먹도끼밖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설 강의보다 먼저 개념 강의부터 만나보신 뒤에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본인의 약점 공략을 하시는 거, 요걸 꼭 말씀드릴게요. 46회 우리 또 철저히 한번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5회는 44회에 비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정말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요. 이 한능검 출제자의 이 난이도 조절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44회는 1급 합격률이 3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가 된 반면에 45회는 아마도 44회를 한번 보고 45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시험 봤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고 시간도 많이 남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100점 맞으신 분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46회 난이도는 어떨까요? 알 수 없음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좀 평이한 문제도 풀어보시고 44회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내년 2020년 5월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개편이 됩니다. 지금처럼 고급, 중급, 초급 개념이 아니라 심화 기본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최근 트렌드상 공무원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화 파트, 고난도 문제로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즉 내년 1월 시험이 마지막 고급을 딸 수 있는, 쉽게 공부해서 3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겠죠. 5월 시험부터는 공무원 난이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1월달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바로 46회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46회 들어와서 시험을 아마 응시를 하실 거고, 우리 박하사탐, 우리 가족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 한다 그래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실 제가 제 개인 스튜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제가 요새 외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게리직이라던가 공무원 한국사를 지금 촬영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박하사탐도 오랜만에 제 스튜디오에 돌아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 최 시장과 함께 이 아주 파이팅 넘치는 굉장히 좀 쓸데없는 말도 좀 많이 하면서 앞에 이야기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최 시장님도 좀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45회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46회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잖아요. 46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도라에몽 탈 쓰고 또 등장할 거니까요. 최 시장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42, 43, 44회 해설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평했거든요. 중요한 것들, 고난도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하고,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답 정리하면서 조금은 좀 빠르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1번 문제는 항상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죠. 선사시대. 선사시대 하면은 도구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유물유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개구리도 아니고 이거 뭐죠? 자, 얘는 여러분도 아시는 고인돌이네요. 고인돌. 계급 사회를 알 수 있는 고인돌이 되겠고요.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자, 청동기에 비파형 동검을 사용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철기부터 여러분 철기에도 청동을 씁니다. 세형 동검을 쓰게 됩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데 이거 제가 하늘쌤 키워드 제가 드리잖아요. 청동기 세 글자, 비파형 세 글자, 철기는 두 글자, 세형 두 글자, 3, 3, 2로 정리하시면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겠죠. 자,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청동기 유물입니다. 1번,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한 건 구석기 시대였고요. 2번은 철제농기구, 철기 시대가 되겠죠. 우경이 일반화된 것은 철기 시대 때부터입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농경이 시작된 건 신석기고요. 농경이 벼농사로 이어지는 게 청동기, 우경의 일반화는 철기시대. 4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의 생활은 신석기 때까지. 청동기는 계급 발생이지 않습니까? 고인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5번, 반달돌칼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었죠. 제 비장의 무기 잘해요, 이거. 이거 따라하시는 강사 나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아시겠죠? 반달돌칼에 청동이라고 써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30분 때려잡기 보신 분들은 바로 딱 3D처럼 막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동기의 유물 반달돌칼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문제가 나왔는데 좀 1점이었어요. 좀 쉽게 나왔던 문제죠. 2번 가볼까요? 역시 1점짜리네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나라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선사시대를 다룬 뒤에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나온다거나 또는 여러 나라의 성장, 이 파트에서 2번 문제가 나오죠.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삼국지 동의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군장이 없고 한 이래로 읍군 삼로가 있어. 읍군 삼로. 군장 명칭이죠. 읍군 삼로는 옥저와 동해가 해당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거 구분법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옥저 동해는 읍군 삼로라 하고 사만의 경우에는 신지읍차라고 하죠. 신지읍차.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음 키워드죠, 이거. 옥저 읍군 신지 사만신지. 옥저 읍군 사만신지. 지금 제가 뭔가 지나갔냐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최 시장이 지금 빔을 건드린 것 같아요. 좀 흔들린 것 같은데요. 잠깐. 옥저 읍군 사만신지. 이렇게 묶으세요. 이게 사료는요. 있는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삼로읍군을 뒤집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요. 이렇게 옥저 읍군 사만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읍군 삼로니까 옥저 동해 중에 한 나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라. 함부로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에는 소나 말로 변상해야 한다. 동해의 풍습 중에 책화의 풍습의 지금 문제가 나왔네요. 책화.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해의 풍습입니다. 동해는 군장 국가로 무너졌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낙랑과 외에서 철을 수출한 것은 사만 중에서도 변안이 해당됩니다. 변안.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해의 이 제천 행사 무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제천 행사 간단하게 보시면은 앞 글자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여는 영고를 가지고 있고요. 고구려는 동맹, 옥저는 고구려한테 호건날 털려서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는 무천, 사만은 수린날 계절제 2번 따뜻하다 보니까 2번의 제천 행사를 가지고 있죠. 5월제, 10월제. 요거 제가 키워드 요거 하나 드려요. 제 친구가 부영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데요. 색깔이 고동색입니다. 동무야, 니네 집 부영 아파트에서 놀자. 근데 색깔이 뭐라고요? 고동색이다.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함께 놀지 않을래?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는 제천 행사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각각의 연고의 특징이나 뭐 동맹, 무천의 자세한 이 설명, 이걸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문제풀이니까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민며느리제는 옥저가 가지고 있는 풍습이고요. 사출도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오부족 연맹체 부여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정답 동해는 3번이었어요. 3번 가볼까요? 자,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약간. 이걸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순장만 보고 바로 부여 푸시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여기죠. 경북 고령. 경상북도 고령. 고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가야. 가야 중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만에서 변환이 있죠. 만, 변환, 진한. 마한, 변환, 진한. 만화는 나중에 이제 백제로 합쳐지게 되고요. 움직이지 마세요, 시장님. 계속 흔들리잖아. 진한의 경우에 이제 신라가 되고요. 변환이 이제 가야로 변신을 하는데, 가야는 연맹왕국입니다. 육가야예요, 육가야. 육가야. 자, 요 지역에 이제 가야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신라다, 여기는. 너무 신라고. 여기. 요쪽이 이제 가야가 되겠는데요. 왜 금관가야가 전기가야를 이끕니다. 금관가야. 여기는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바닷가에 있죠. 그래서 금관가야와 왜구가 신라를 동시에 같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가까웠거든요. 철을 수출하면서 가까운 관계. 그리고 대가야의 경우에는 여기 내륙 고령지대에 있어요. 대가야. 고령지대. 고령. 내륙지방에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내려와서 금관가야와 왜구를 공격하면서 내륙에 있었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대가야가 후기가야를 이끌게 되죠.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각각 버풍왕 때 흡수가 되고 진흥왕 때 신라로 병합이 되었어요. 자, 그럼 정답파가 가볼까요? 바로 1번에 나와 있죠.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의 복속이 되었습니다. 이번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은 백제가 먼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 한능검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보기입니다. 이거 고구려의 직책들이 되겠고요.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진대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민생안정책, 농민을 구휼하기 위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고국천왕의 진대법.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신라. 근데 왕위 계승할 땐 나라 이름이 아직 신라는 아니고 사로소 사로국이라고 불릴 때 이때의 특징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야 보기가 좀 어려웠긴 했지만 2, 3, 4, 5번을 다 아니니까 우선은 3번, 4번은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니까 두 개가 답이 될 리 없으니 지워질 거고 신라니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 가볼까요? 자, 시기사회 문제 한능검에 꽃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사의 꽃. 자, 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제가 이 당시 삼국시대 왕들 이렇게 쫙 한 페이지로 정리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백제 근초고왕이 4세기에 고구려 누구 죽이나요? 고국을 원망하며 죽은 고국원왕을 전사시키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평양성 전투 전사. 고구려가 이때 아주 막 주춤하다가 소수리망 때 백제를 불태울 것이다. 불교 태학 율령 반포 체제 정비를 하게 되죠. 이게 4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기는 몰라도 왕의 흐름만 파악하셔도 풀 수 있어요. 나아가 볼까요? 고구려왕 거리언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고구려왕 사유, 거리언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왕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 호칭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거리언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왕이 백제 수도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살해했대요. 제대로 복수했네요. 이거 언제입니까? 장수왕 때 이야기잖아요. 5세기 장수왕 때. 반대로 누굴 죽입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로왕이 사망합니다. 복수를 제대로 했던 시기죠. 자, 고구려로 보면 고국원왕, 그 다음 뭡니까? 소수리망, 그 다음 광개토대왕. 이렇게 이어져요.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고국원왕
죽고 체제를 정비하고 폭발을 하고 전성기를 맞이하더라. 요 순서.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이 사이에 황기토대왕 4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버풍왕은 이제 신라의 전성기 6세기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5세기 후반 6세기.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계로왕 뒤에 수도를 옮겼겠죠. 한성을 먹혔을 테니까.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했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백제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 신라 진흥왕 전성기 6세기 때 이 여제 동맹이 체결돼서 이 신라에 대항을 하게 되죠. 요 순서로만 잡으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3점으로 나왔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문화유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백제의 도교 문화. 보너스 문제인데요, 이거. 문화재는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그 마지막에 총정리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문화재 정리 한번 해드리는데요. 그거 보신 분 바로 맞추셨을 거예요. 댓글에서도 그거 기억나서 맞추신 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백제 하면은 산수문이 벽돌, 금동대학로 4번이 정답입니다. 기억은 이제 가야의 철가봇이 되겠고요. 디귿은 고구려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름 플레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생김새와 나라 정도만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확 순간 암기하시고 적용한 뒤에 까먹으셔도 돼요. 나중에 여행 가셔서 답사를 가시거나 견학을 하시면 그 앞에 표지판에 다 써 있어요. 친절하게.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아시겠죠? 어느 나라 거다 하고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무령왕의 아들이래요. 무령왕의 아들. 백제 무령왕 다음에 지금 연달아 나왔는데 문제가 성왕이 일시적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진흥왕이 배신해요.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진흥왕이 성왕을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죠.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 즉 성왕의 업적입니다.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것은 백제 무왕이 되겠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나무함에 목에 제 가래가 좀 껴서 침 한번 뱉고 계속 연부를 배울게요. 침 뱉고 연부를 해온다. 침유왕입니다. 침유왕. 어이가 없어요. 또 안 까먹죠. 그죠? 3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점령하였다. 대하성 전투? 요거는 김춘추가 죽으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계기가 됐지요. 백제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자, 성왕이 시옷이죠. 사비로 천도하고요. 나라 이름을 남부요로 개칭을 합니다. 4번 정답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5번 역사서는 주로 전성기 때 쓰이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서기가 편찬되었습니다. 요거 근초고왕.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까요? 자, 이 삼국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남북국시대로 들어오네요. 자, 누가 봐도 북쪽에 있습니다. 동모산의 키워드 하나 알 수 있고요. 온돌에서 이 고구려의 유물을 이어받은 계승한 근거, 온돌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키워드가 더 있어요. 이번에 쉬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했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린다.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신라였고요. 22단로는 백제 무령왕. 5경 15부 62주 숫자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죠. 제일 길면 발해입니다. 발해 전성기 선왕 때 5경 15부 62주에 지방 행정제도를 갖추게 돼요. 자, 신라 요것만 정리할게요. 구주 오소경. 제가 30분 때려잡기 개념 다 탑재해놨고요. 그죠? 문제풀이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합니다. 세 문제 때려잡기에서. 요거는 지금 핵심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가 5경 15부 62주. 고려의 경우에는 5도 양계.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8도. 이렇게 불리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건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거죠. 요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죠. 집사부 하면은 신라. 집사부의 시중. 그리고 5번 상수리제도 시행. 상수리제도 역시 신라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게 신라는 이 인질로 끌고 오는 것을 상수리제도라고 하고요. 귀족을 이제 견제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고려에 기인제도가 있어요. 지방의 귀족 아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 이거 좀 헷갈리신다면 자음으로 바로 정리돼요. 신라.
상수리제도, 고려, 기인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8번 가볼까요?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둥그스름한 탑이 나오면 승탑입니다. 승탑. 아, 이번 2019 계리직 시험 진짜 화 엄청 났어요. 지도 하나 띡 던져주고 가지산파를 찾으래요. 구산선문에 대해서. 아, 정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해설하다가 여기 한능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도만 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그냥 지역도 안 나오고 그냥 가나다라래요. 여기서 뭐뭐 했니? 아, 청주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계리직 한국사 이번에 진짜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들 하셨는데 아유, 아무튼 좀 속상했어요. 근데 이 8번은요. 자, 구산선문의 키워드죠. 이거 선종이잖아요. 선종. 선종. 승탑에서 알 수가 있어요. 1번 동경대전. 이거 너무 뒷이야기인데 이거 동학입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한 것은 이 나철 오교가 창시한 대종교. 대성전 하면은 성균관에 있어요. 성균관 또는 뭐 향교에도 있죠. 성균관 향교. 참선수행. 선종이 바로 심신을 수행하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불교종파. 4번이네요.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 역시 동학이네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좀 평이했죠? 자, 9번 섬문제인데요. 섬문제. 나올 게 나왔죠. 한능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섬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하셔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될 섬 아닙니까? 또 이게 사진까지 줬네요. 세종실록지리 이제 50페이지 셋째 줄, 지증왕 때 우상국, 복소, 안용복에 이섬 수호, 독도입니다. 자, 독도 가볼게요. 1번 몽골왕전 하면은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정약전이 자산어구를 저술한 섬입니다. 아유, 좀 헷갈렸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홍어로 유명한데 흑산도.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했고요. 양원수 하면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죠. 정죽산성. 5번이 정답이네요. 대한제국 침략 41호로 관할 영토를 명시한 곳이다. 이 독도와 관련된 문제. 자, 독도 하면은 패키지로 뭐가 나올까요? 간도와 관련해서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간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지역이 되겠어요. 10번 가볼까요? 자, 밑줄근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진성왕 즉위 5년에 선종은 죽주의 적객 기원에게 의탁하였다. 기원이 업신여기고 잘난 체함에 예우하지 않았다. 선종은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원이와 원의 신원과 결혼하여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 이거 계리직 문제 사료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 계리직이 10월 달에 출제가 됐는데 비슷한 분이 출제하셨나? 근데 역시 한능검이니까 공무원 한국사보다는 난이도를 많이 쉽게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종이에요. 양길 밑에서 힘을 키운 인물.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관심법을 썼던 궁예죠. 궁예. 진골들의 왕위 다툼에서 몰락한 진골. 북쪽으로 올라가 양길 밑에서 힘을 키우다가 송악호족이었던 왕건부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죠. 이거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망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마진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관심법을 쓰고 미륵부를 자처하다가 왕건에 의해 날아가는 궁예였어요. 1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문왕에 대한 문제고요.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하다. 2번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이거는 공산성 전투는 후백제가 승리했고 고창 전투는 고려가 승리했죠. 후백제 견훤이에요. 함정으로 나왔네요.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한 죽게 한 것도 견훤이 되겠고요. 금산사에 유폐된 후 아들 신검에게 배신당해서 절에 갇혀있다가 도망 나와 왕건에게 이제 귀순을 해버리죠. 견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11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래요. 자, 원해제도인 걸 통해서 우선 원간섭기네요. 변발호복. 고려시대고요. 고려 후기. 원간섭기입니다. 근데 이후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후. 뒤에 이후.
이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있었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권문세족, 친원파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됩니다. 요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숙청했던 1번이 정답이네요. 몽골군의 침략은 무신정권, 요 앞쪽이 돼야 되겠고요. 정중부, 초기 무신정권이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 이렇게 들어가는 무신정권. 최충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최충하면은 해동공자라고 불리고 9개의 사립학교를 세웠던 인물 문벌귀족이에요. 만적의 신분해방운동은 이의민 시기, 이의민하고 최충원의 노비예요. 초기 무신정권 초기에 있었던 신분해방운동이 되겠고,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 친원파 권문세족 기철숙청 공민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올 문제죠, 이거. 공민왕 중요하니까요. 다음 12번 가볼게요. 밑줄은 이 자기, 도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기. 상감기법이라고 좋네요. 상감청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은 뒤에 굽기 전에 아직 말랑말랑할 때 파낸 뒤에 다른 흙을 발라 굽고 유약을 발라서 처리하는 기법, 상감기법. 정답은 상감운항문이 매병이 보입니다. 1번은 조선 초 순백자, 사림의 정신세계, 우리 양반들의 정신세계 순백자. 2번은 순청자, 순청자에서 상감청자가 되죠. 그리고 3번은 분청사기네요. 분청사기.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원간섭기의 분청사기가 조선 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순백자가 유행하다가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성장을 하면서 서민들은 이게 너무 심심했나 봐요. 흰 도자기에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렸죠. 청화백자로 이어집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백자. 문화재 언제 공부한다고요? 시험 전날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13번 순서대로. 자, 최후가 보입니다. 최후 무신정권. 후주 출신 쌍기 여기네요. 과거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쉬워요. 쌍기역. 광종이죠. 왕권강화의 광종. 초기네요. 4대왕. 신돈이 전민변정동왕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가. 이번 한능검 특징은 좀 많은 시대가 겹치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의 가두자. 정동행성 이문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원간섭기, 권문세족 시기잖아요. 여러분, 고려는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입니다. 문벌귀족사회,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거는. 그죠? 그럼 순서대로 초기, 그 다음 무신정권, 권문세족을 이 철퇴를 내리는 공민왕의 개혁정치. 나가라다. 가볼까요? 나가라다 어딨니? 4번이 정답이었네요. 정말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46회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좀 합니다. 1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신라, 고구려, 백제가 기틀을 잡고 대립하면서 삼가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주제별 서술을 했네요. 기전체 서술 방식이죠, 이게. 기전체 서술 방식으로 올린 삼국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주제별 서술 방식. 1번이 정답이죠. 아, 역사서를 이렇게 쉽게 내다니. 2번은 조선, 이건 용벼천가. 용벼천가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최초로 한글로 쓴 내용입니다. 한글로 썼어요. 용벼천가. 남북국이란 용어는 유득공의 발해고. 보기가 좋네요. 4번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기이한 이야기를 담은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역사서 문제는 거의 80% 이상 출제를 하니까 지금 제가 필기한 역사서의 특징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네요. 강감찬이 보입니다. 강감찬. 자, 고려의 대외관계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고려가 이제 쫙 이렇게 가는데
외세 침략을 정말 많이 받은 나라지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 여진이 까불자, 별무반 구성에서 동북구성 축조. 근데 문제는 여진이 금으로 뿅 변신을 하고 사대를 요구하자 이것을 수용하죠. 이자겸이. 그 다음 금이 순간에 이제 무너져요. 왜? 몽골과의 항쟁, 몽골이 이제 원나라로 변신을 하면서 이때부터 원간섭기. 요건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되는데요. 거란의 3차 침략. 거란은 제가 항상 기억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기억. 1차 침략은 기억이 하나예요. 강동 6주. 2차 침략은 기억이 2개가 들어갑니다.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일어났고 양규 장군의 활약. 3차 침략은 기억이 3개입니다. 강감찬의 여러분 기억 숫자 세우고 계시죠? 요런 매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귀주대첩. 기억 몇 개인가요? 3개죠. 거란의 3차 침략이 있었던 상황이네요. 강감찬. 거란의 3차 침략은 언제겠어요? 서해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 획득. 별무반 조직 어디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윤관의 별무반. 나에 들어가겠네요. 아유, 참, 무난하게. 30분 때려잡기로 100점 맞으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다 찝어드린 거 나왔습니다. 자, 16번. 가지역에 있었던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사시는 분은 바로 아실 수 있죠. 228 기념중앙공원, 달성공원, 최재우 동상, 그리고 저항신 이상화 고태. 달성군이 어딨죠, 여러분? 대구에 있어요. 이거 대구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대구 시민들은 쉽게 푸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구는 참 국가대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가대표. 국채보상운동하면 대구. 아시겠죠? 국채보상운동하면 대구. 이 국채보상운동은 담배 끊어 빚 갚자 서상돈하고 김광재가 함께 실시했던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었죠. 1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정하였다.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남한산성이죠? 1번 하시면 안 돼요. 남한산성에 어떻게 무슨 경상 가명공원이 있고 중앙공원이 있습니까? 오페르트는 충남 예산이에요. 저기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현군 묘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에 경세유표를 저술하였다.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죠, 여러분. 이거 강진입니다. 강진에 유배를 가서 이곳에서 경세유표를 저술했고요. 노동자 강주령,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왔습니다. 평양 을밀대 사건. 근현대사에서 강주령 사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엔 보기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지금 보기들이 너무 좋아요. 정리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보기였어요. 17번 가볼까요? 자, 이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직 한국사는 위치도 안 주고 그냥 가나다라마.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무슨 지리시험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줘야지. 자, 그럼 가볼게요.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한 곳은 거문도.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은 완도. 완도 놀러 가시면요, 전복도 있고 김도 있고요, 장보고 동상도 있습니다. 2번이네요.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세워진 곳은 거제도예요. 거제도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잘 해놨습니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 조차 어딥니까? 전령도.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이거 누가 막아내죠? 독립협회가 저지하죠. 독립협회 저지.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어디죠? 진도네요. 강화, 진도, 제주. 삼별초 항쟁. 아, 좋은 문제였어요. 18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숙종 문제네요. 자, 고려시대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 고려 의천이 나왔어요. 의천은 숙종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의천이 숙종에게 건의를 하죠. 고액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은병을 만들자고 건의를 합니다.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해요. 자, 그럼 숙종 시기에 있었던 경제 모습이에요. 해동통보를 만들었다. 해동통보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해동통보. 숙종 때 해동통보. 좀 난이도가 있네요. 쩐왕국은 근대사. 1880년대가 되겠고요. 명두전발량전은 춘추전국시대 화폐인데 언제 들어오나요, 이거? 고조선.
상평 통보하면 조선 후기. 물건 납품업자 공인의 상평 통보 조선 후기. 자, 당백전 하면은 흥선대원군. 아, 보기가 너무 쉬웠는데요, 여러분. 그죠? 의천, 주전도감, 고려시대임을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고, 고려시대는 1번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은병활구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19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권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금나라와의 사대인데 이자겸, 척준경 나와 있네요. 이자겸의 난, 인종이죠. 이자겸은 누군가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신분을 갖고 있던 경원 이씨, 문벌귀족의 끝판왕입니다. 고려시대 진짜 많이 나왔네. 자, 그러면 이 인종 시기에 있었던 거,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뒤에 인종은 서경파를 끌어들여서 개경파 문벌귀족을 견제하려고 하죠. 그때 등용된 인물이 묘청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인종하면 이제 5번. 나머지 이제 시대가 맞지 않고 무신정권기, 고려 후기, 강주의 정변은 거란의 2차 침략.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20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시기 사이 문제 또 나왔고요. 역시 어려우니까 3점이 나와 있네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머물렀다. 자, 고려 공양왕 시기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의 건국과정 문제인 듯 하네요. 나를 볼까요? 왕위를 오를 것을 관절히 권하며 태조가 마지못해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왕위에 오를 것. 지금 이거 뭐죠, 지금? 태조가 즉위를 했네요. 이 얘기는 뭐죠? 조선 건국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을 한 뒤에 바로 조선을 세우지 않았어요.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진사대부에게 수조권을 나눠주는 과전법을 먼저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 온건파를 제거합니다. 정몽주. 그 다음 세우고 나서 2년 뒤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요? 짠! 과전법 역시 2번이 정답 아닙니까? 노급해제 관료전직은 신라 신문왕. 보기 정말 중요한 것들 많네요. 양제하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양전사업은 조선 태종 이방원 이때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도 하고 고종의 대한제국 시기에 지계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요거 양제하문의 양전은 대한제국, 지계 발급. 역분전은 태조가 개국공신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줬던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전식과의 기초가 됐죠. 직전법 하면은 세조, 조선 세조. 자, 또 좋은 문제. 별표. 이 보기들 다 정리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100% 나옵니다. 100%. 저도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나와, 이거는. 98%도 아니고. 100% 무조건. 신문안. 90%. 요거 50%. 요거 50%. 왜냐하면 지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60%. 직전법 세조 70%. 아무튼 이 5개 중에 하나 100% 나옵니다. 자, 칠판이 좀 흐려지고 있어서요. 좀 정리하고 21번 다시 또 들어갈게요. 칠판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21번 시작하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의 이 수준을 딱 봤을 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 정도가 한능검 고급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45회 치고는 난이도가 있다. 자, 키워드는 지금 영남학파의 종조, 전필제매, 이건 공무원에서는 이렇게 바로 푸실 수 있는데 한능검 공부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종 때 홍문관으로 등용이 됐네요. 3, 4. 성종이 여러분, 자, 조선시대 세조, 훈구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성종이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사림을 등용하게 되죠. 어디에? 3, 4에. 성종에 의해 사림이 쳐 진출을 하고 이들은 훈구를 엄청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 뭐가 이어져요? 사림의 화, 사화로 이어지잖아요.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문제는 첫 번째 사화는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 사건 때문인데 그 조이제문을 누가 정리했어요?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정리했죠. 제자 중에 김일손이 있다고 하잖아요. 김종직이죠. 무아! 김종직이가 감히 이런 책을 무어! 무사와 김종직의 무어! 조이제문. 이게 제가 사화 키워드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무어! 김종직이가 갑자기 일어난 패비운 씨 4.4 사건. 아, 여러분. 무사화랑 갑자사화,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외척 간의 갈등, 을사사화에서 댓글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갑자기 일어난 패비운 씨 4.4 사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러십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요것도 하나 또 좀, 또 이것도 있어요. 어머니의 빚을 갚자. 어머니의 빚을 갚자.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야 잊혀지지 않는 이런 단어 그리고 문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박하사탐 TV만의 장점, 댓글을 통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처럼 지금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 강의에 녹여내서 또 활용을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면서 소통하는 우리 박하사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빚을 갚자. 저는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이거였는데 어머니의 빚을 갚자.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런 거 좀 주세요. 자, 1번 갑술한국으로 정계에서 추출된 것은 남인 세력이었고요. 위훈삭제는 조광조죠.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4번은 조선 후기 박세당. 박세당이 색경이 이렇게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양명학은 종종 나오죠. 정제두의 양명학. 강화학파. 22번 갑니다. 네,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촬영하다가 무음으로 계속 찍다가 인지를 했습니다. 다시 가야 돼요. 22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신 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관이 나와 있어요. 역관, 통역관이죠. 조선시대 역관은 중인 계급에 들어갑니다. 중인, 의관, 천문관, 율관 등도 여기 포함된다. 의사, 천문학자, 그리고 법관 이런 개념이죠. 신공은 몸값입니다. 몸값. 자신의 몸값을 매월 주인 또는 관청에 납부를 하고 밖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노비의 개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외거노비.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 노비. 과거 응시 노비 못합니다. 장례원에서는 조선 초기에 노비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중에는 조선 후기에 시사를 조직해 위양문화 활동을 단행하게 되죠. 시사 조직, 중인들의 활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쉽죠? 1점이었어요. 장례원 정도 알아두세요. 노비를 관할하는 부서, 조선 전기에. 23번, 연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정두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 꾀하려다가 차명을 당하였다. 뭐죠? 왕자의 난이네요.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때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을 제거해버립니다. 언제겠어요?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기 직전, 태조 이성계 때 이야기잖아요. 태조 이성계, 태정태세. 여기 들어가겠네요. 이 보너스 문제를 하나 줬네요. 1점으로 하나 나와 있어요. 쉬운 문제였고요. 24번 갑니다. 임진년? 저 아직 안 읽었거든요. 임진년 하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사실로 옳은 것은 좋은 문제인데요. 시기사의 문제. 나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관계로 가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고 수습하라고 하였다. 분조가 됐죠. 분조. 영화에서도 좀 다루는데 광해군이 세자 시절에 전쟁에 투입이 되고 선조는 이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선조의 의주 피난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분조, 즉 왕조가 이렇게 나뉜 상태인데 분조에 들려왔다. 평양성 전투 승리. 자,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 뒤에 우리 관군의 활약,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명예지원이 일어납니다. 명예지원. 임진왜란 3대 대첩. 뭐뭡니까?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3대 대첩.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객진전법을 썼던 한산도 대첩이 정답이죠. 2, 3, 4, 5번은 이제 뒷파트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2번 부산진성 전투는 이제 초창기죠. 초창기. 막 전쟁 시작했을 때. 동래성 전투, 부산진 전투. 3, 4, 5번은 모두 이 뒷장에 나와야 될 이야기였어요. 2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문제네요. 문화재는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고 인조 때 다시 만들어졌다. 뭘까요? 목탑이라네요. 목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마곡사 대웅보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무량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자, 법주사 팔상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요? 다시 보실래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탔어요. 그리고 인조 때 다시 고층 건물로 만들어지게 되죠. 법주사 팔상전 5층짜리예요. 5층짜리. 정답 5번입니다. 5번. 나올 만한 문제고 시험 보기 전에 문화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 가볼까요? 임금이 말하길 송시열은 송시열 나왔네요. 살림의 거두 송시열. 송시열을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조금씩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숙종의 환국이죠. 숙종은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이 궁궐에서 노란 고양이를 쓸데없는 얘기한 환국 갈게요. 노란 고양이 얘기. 자, 1차, 2차, 3차 환국이 있고요. 나중에 숙종의 고양이 사랑은 제가 뭐 드라이브인 박하사탐이나 실제로 우리 그거 뭐죠? 우리 한국사 이야기? 10분 때려. 10분 때려잡기. 하도 안 해가지고 10분 때려잡기 해서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1차 때 서인이 승리를 하고요. 2차 때 남인이 승리를 하면서 송시열을 제거시켰죠. 그리고 3차 때 다시 송시열이 복위가 됩니다. 이거 이유니까 3차 왕국, 이게 지금 2차 왕국 얘기거든요. 송시열 지금 쫓아낸 거. 2차 왕국 이후에, 이거 이후에 뭐가 되겠어요? 인현왕후 폐위시키고 희빈장 씨가 왕비로 책봉이 됐죠. 남인이죠, 남인 이제 승리를 했던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경신 기사 갑술환국 정리 좀 중요합니다. 이 앞에 현종의 예속논쟁, 1차, 2차 예속논쟁과 숙종의 3차례 환국 정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정치사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고요. 초창기의 조선의 건국과정, 그리고 훈구의 집권, 사림의 등장과 사화, 붕당 정치의 시작, 그쵸? 동인서인, 그리고 붕당 정치의 변질,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100%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7번이에요.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수원이 보입니다. 유수원, 상공업 발달, 실학이죠. 실학자들.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하고 아닙니다. 농업 중심 중농학파 누구 있어요? 이름들에 다 이응이 들어가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형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중농학파 학자들이고요. 중상학파에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유수원, 신분의 직업적 평등, 산업공상 직업적 평등, 상공업진흥, 그리고 홍대용, 세계관 확대, 의산문답을 썼죠. 책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박지원 열알기, 그리고 소비를 강조했던 북학기의 박재가. 자, 유수원이고 조선 후기가 아닌 걸 찾으셔야 돼요. 아유,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인 게시무역, 사무역인 후시무역이 단행됐고요. 상품작물 재배 시작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하는 상품작물. 동시전이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 신라. 조선시대 신라 문제가 나와 있네요. 후기의 사상, 송상과 만상, 유상, 경강상인 등이 등장을 하죠. 모내기법의 확대로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모두 조선 후기 문제였어요. 신라가 나와 있었어요.
다음 28번. 이왕에 업적으로 오른 것은 수원화성. 자, 이거 뭐 댓글로 막 쏟아졌죠. 제가 항상 라임으로 했던 수원화성 하면 정약용, 정조, 쌍지은,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쌍지읒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제 목소리가 떠올랐다고 댓글이 있었어요.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수원화성,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있을까요? 쪼개문신제 바로 푸셨죠. 관리들을 재교육했던 쪼개문신제 정조 문제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기억해 주셔서.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은 성종 때 일이고요. 균역법은 영조, 이게 함정이죠. 영조, 정조 섞어서 문제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탕평비 영조고요. 삼정이정청은 철종시대의 일입니다. 좋은 문제,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9번 가볼까요? 임금이 제위했던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은 자네 잉제역에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히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 임금의 상심이 크시겠군. 대비마마와 이기, 윤원영이 보이는군요. 윤원영 누굽니까? 명종 시기에 외척으로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인천하 드라마에서 이덕화 씨가 윤원영으로 나왔어요. 여인천하 메이야 그 드라마. 너무 나이가 나오나? 최 시장님 혹시 봤나요? 여인천하? 저도 즐겨봤습니다. 아유 저 정도 나이면 최 시장님 나이가 나왔어요. 대충 이제 눈치가 오시죠. 여인천하에서 나왔던 이 윤원영 이야기, 또 쓸데없는 얘기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이 임금인데, 자, 이 대비라는 게 중요합니다. 명종 시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왕 다시 정리할게요. 명종 전에 인종이 있어야 돼요. 인종, 명종. 그죠? 인종, 명종. 자, 그리고 인종과 명종은 바로 요 시기에 있었던 왕의 부인의 아들들이죠. 윤씨 아들. 누굽니까?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누굽니까? 인조 말고 반정 하나 더 있잖아요. 중종이죠. 중종 시기에 두 윤씨가 이렇게 있었고 부인인데, 여기 대윤이 인종 라인이고 소윤이 명종 라인입니다. 이때죠. 명종이니까. 근데 대비마마니까 이때 윤원영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선조, 바로 이 선조 시기에 대비마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마니까. 약간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 3점으로 나온 이유가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명종 시기의 윤원영 이야기, 정답은 뭐겠어요? 을사사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을사사화. 명종 시기의 을사사화. 외척 간의 갈등. 그게 지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30번 갈게요. 자, 이거 44회에서 안 다뤘는데요. 세시풍속이 종종 나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한국사가 아니더라도 명절이나 세시풍속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동지, 한식, 칠석, 유두, 삼진날 한 번쯤 다 들어보신 건데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동지는 12월 20일, 양력 12월 20일경에 있고요. 밤에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합니다.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양력 4월 5일. 찬 음식을 먹거나 제기차기, 그네타기를 하면서 세시풍속을 즐긴다고 하죠. 7월 7석은 견우직녀 만나는 날, 음력 7월 7일이 되겠고요.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날이라고 해요. 유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 삼진날에는 화전놀이를 하고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은 많이 흐리네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데요. 유두가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웠던 세시풍속이었어요. 한능검은 70점부터 1급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판단해 받겠습니다. 외우시면 좋죠. 31번.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현대사 들어왔네요. 7관. 일본군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과 교환할 수 있다. 일본과 조선화폐 혼용.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강화도 조약. 양국의 무제한 유출 들어와 있어요.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자, 일본의 이제 조일무역 규칙이라던가, 여러분 좀 헷갈리실 텐데,
조일소 조규가 있고 조일무역 규칙이 있고요. 조일통상 장정이 있어요. 이걸 조금 구분하셔서 강화도조약으로 묶어서 공부하신 뒤에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조약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있죠. 조일소 조규 불호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 5번이 정답이에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청나라와 체결한 조청상민 수중무역장정, 최국대우 최초 시리즈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선청약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도 조미수호 통상조약, 거중조정,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트러블이 생기면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해주겠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청상민 수중무역장정, 정답은 조일소 조규 불호과 조일무역 규칙이 되겠네요.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예요, 이후. 해산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대신과 하세거와 대장이 통감부에 모여 2차 한일협약을 통해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2차 한일협약. 그리고 통감부에 모여서 군대해산 나와 있네요. 자, 군대해산 1907년 군대해산이 단행됩니다. 이 해상군인들이 정미의병에 합류를 하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됐죠. 2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민영환의 자결,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 이건 언제죠? 화폐정리사업 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들어오죠. 1904년도의 일이고요. 고종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파견은 같은 해지만 군대해산 이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당하셨죠. 90군대는 이모군란 82년도의 일이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3번 안창호 양기탁. 안창호 양기탁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최초의 공화정 주장. 중요한 단체죠. 신민회입니다. 연통제 교통국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 추진. 입헌군 주정을 주장했죠. 의회 중추원, 헌의육주에 명시가 돼 있는 독립협회. 복벽주의, 다시 고종이 지배했던 시기로 돌아가자. 1910년대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조직된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 신민회는 신자를 따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한 나머지 1점을 줬네요. 이거 1점 주긴 좀 그런데 이거 2점은 줘야죠. 이거는 문제 1점 배열, 점수 배열을 좀 잘못했네요. 2점은 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34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 개화당 우정총국 키워드 나왔죠? 아주 쉬운 문제. 갑신정변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2점이야? 갑신정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그리고 개화당. 또 주요 인물이 일본 망명. 김옥균 박역. 1점짜리가 여기 있는데 점수 배열이 아까 거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해놨다. 1차 수신사는 1876년입니다. 9번 신참은 광무개혁이 되겠고요. 통리기무하문은 1880년에 만들어졌죠.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 갑신정변. 35번. 동학 나왔네요. 동학은 중요합니다. 올해 동학농민운동 혁명기념일. 동학혁명 기념일이 제정이 됐죠. 황토연 전투를 통해서 제정이 됩니다. 동학.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 동학과 관련된 문제가 보기로 오답이 2개가 있었어요. 그죠? 동경대전하고 시천주가 있었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를 하였다. 동학은 1차 동학농민운동 전주성 점령, 2차 동학농민운동은 뭐죠? 경복궁 점령 때문에 일어났어요. 백낙신의 탐압으로 일어난 것은 헷갈리긴 했는데 이건 진주농민봉기. 집강소 정답 3번이죠. 폐정개혁안 12개조. 토지제도 개혁이 들어가 있는 폐정개혁안을 동학이 주장합니다.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점령 2번, 4번 연결시키시고요. 5번은 곽재우는 너무 뜬금없는데 임진왜란. 이거 중급 문제가 나와 있네. 아, 1점이군요. 많이 쉽게 냈던 문제예요. 자, 6번 갈게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자, 저는 333 법칙을 항상 말씀드려요. 3대 의병.
을미, 을사, 정미의병, 3대 독립운동,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대 민주화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333 법칙. 이것은 1929년에 일어났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 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60만세 운동을 통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간회가 창설이 됐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킵니다.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1번이 60만세 운동, 2번은 3.1운동의 결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이 되죠. 임시정부 수립 계기 3.1운동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후원합니다. 아까 문제로 만나봤던 서상돈의 이제 국채보상운동, 4번은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어요. 7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시기 문제. 자, 천지를 구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맞춘 뒤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는 일체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황제의 자르기에 오르소서. 황제즉위시. 광무개혁이네요. 1897년 광무개혁이에요. 나를 볼게요. 대한국 국제 헌법 만들었고 황제권을 강화한 1899년입니다. 연도가 좀 필요하네요. 이건 1897년 광무개혁, 1899년 대한국 국제. 그럼 이 광무개혁 내용이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아리랑은 1920년대, 관민공동회가 1898년에 있었어요. 이게 정답이죠. 1898년 관민공동회. 근데 이 보수 세력의 모함으로 공화정으로 모함을 받은 독립협회를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보부상단체로 조직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 해산시킵니다. 유경공원 80년대고요. 경부선 기차 1900년대, 근후에는 1927년 신간의 자매단체로 나오는 최초의 여성 정치단체가 되겠어요. 관민공동회 여기 사이에 독립협회 해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정도는 44회 대비하신 분들이라면 푸실 수 있는 문제. 3점으로 나왔다. 45회에선 고난도 문제가 되겠네요. 38번 좀 처음 보는 분이 나와 있어요. 이걸로 끝내지 않겠죠? 이 사진으로 어떻게, 이름으로 어떻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의 김혁은 여기 있죠. 나철 5.25가 창시한 대종교. 종교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와 있군요. 단군을 숭배했고요. 중광단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 중광단에서 북로군 정서군으로 개편이 됐죠. 대종교입니다. 김좌진 장군도. 자, 1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개신교. 개벽, 개신교. 만세보 천도교. 이화학당 개신교. 박중빈은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각 종교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죠. 9번 볼까요?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김익상이네요.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조선 총독부는 김익상. 김익상이 소속돼 있는 단체,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2번이 함정이죠. 자, 여러분 의열단은 1920년대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고요. 1930년대는 의열단 해체돼서 사라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 한인애국단 단원 1호가 이봉창, 그 다음 윤봉길 선생이 있죠.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에서 설립한 학교고요. 한인비행학교는 임시정부입니다. 윌로스 비행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국 지역에 한인비행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임시정부였어요. 자, 40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을 났다. 38, 39 또는 37년 겨울, 두 번째 겨울 38년일 수도 있죠. 이 이후니까 30년대 이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년대 이후. 조선 농민총동맹, 사회주의 정우회 모두 20년대가 되겠고요. 대한민국 정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은 40년에 발표가 됩니다. 청산리 대처 1920년이고요. 원산노동자 총파업 역시 1920년대, 1929년에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존재했어요. 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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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1940년, 30년대 이후가 되겠네요. 굉장히 어렵게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조금 수월하게 출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2점이었지. 3점 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자, 10개 남았어요. 총사령관 박상진. 1910년대에 공화정을 표방했던 대한광복회에 대한 문제네요. 앞서선 독립의군부, 복벽주의의 독립의군부가 있고요. 박상진이 주도한 것은 대한광복회에 대한 문제죠. 1910년대입니다. 공화정 바로 나왔네요. 대한광복회 하면 공화정 주장. 임시정부 주도로, 이때 임시정부가 없습니다. 임시정부가 없고요. 굳이 2번이 답이 되려면 한국광복군이 나와야 되겠어요. 한국광복군.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정리해 보시고요.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국 지역에서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되겠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거 보기로 나왔네요.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건데,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남만주지요. 누구? 조선혁명군. 정리되시죠? 조금 빠르게 하고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42번 가볼게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나와 있어요.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실시한 회의입니다. 근데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침체기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국민대표회의가 일어났다가 결렬돼요. 이때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했다가 이 김구 선생으로 집단지도 체제로 다시 이어지게 되고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죠. 한인애국단으로 임시정부가 중국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초창기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결렬,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 1번이 정답이었어요. 43번 사이토 마코토. 1920년대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를 주장했던 일본의 총독입니다. 사이토 마코토로도 푸실 수 있는데요. 위에 한번 가볼까요? 자, 지방자치도 했다. 우리 문화재 했다. 그리고 차별대우도 철폐했다. 조선인들도 뽑았다. 이거 1920년대. 문화통치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국민징용령,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건 30년대 이후가 되겠고요. 때리는 거는 191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 20년대 정답이 되겠고요. 조선 사상본보관 창령이 30년대예요. 회사령 10년대. 일제강점기 제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싹 정리를 해드립니다. 30분 때려잡기로 개념 확실하게 잡으시고 연도 정립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44회의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연도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44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각성을 촉진함. 앞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아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죠.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가 누굴까요? 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친일파로 변질되는 놈들. 신간회에 대한 내용. 민족유일당. 뭐야,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었죠. 이상설, 이동희는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고요.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됐고 해체됐다. 함정이죠. 왜? 신민회니까.
이름 비슷해서 함정으로 패키지로 항상 묶어놔요. 신민의 신간에 구분하셔야 돼요.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라 하였다. 국권 반환 요구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나와 있는데요. 국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1910년대 독립의군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라고요?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가 뭐였어요, 여러분? 고종의 비밀지령으로 임병찬이 복벽주의를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또 함정인데요. 이거 신민회잖아요. 안창호, 양기타. 학교를 세워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애국계몽을 했던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까요? 겹치는 문제가 좀 많네요. 의열단 단원이 아니라 의열단 단주죠, 단주. 김원봉 선생입니다.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박용만이 조직을 하게 됐고요. 박용만 하와이.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 당시에 왜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만 김원봉 선생은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광복군에 합류를 하여 부사령관으로 활동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합쳤다. 단합을 했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소속으로.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 우리 안중근 의사. 쌍성보 대전자령. 앞서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선 전투가 나왔다면 여기는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나와 있네요. 지청천입니다. 그리고 지청천 장군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죠.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서 여운형 선생이 결성을 했고요. 조선 건국동맹은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게 됐어요. 김원봉 선생 문제. 자, 46번. 이번에 합격자를 좀 많이 뽑으려고 했나. 여러분, 이거 지금 불합격하신 분들은요, 좀 훨씬 더 2배, 3배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1월 달에 이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기에 난이도 조절할 겁니다. 44회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사실 이 정도면. 자, 46번은 현대사 개헌안 문제예요. 정부 개헌안 통과로 인정.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135표. 유명한 숫자 나왔죠.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단수. 말 그대로 4.4.5.입 개헌이잖아요. 4.4.5.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그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중임 제한 철폐. 3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장면 내각제로 바뀌는 4.19 혁명 이후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유신헌법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유신헌법. 7년 단임으로 바꾼 것은 전두환이었고요. 전두환. 5.10 총선거는 1대 국회,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3번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47번이 이번 45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주 잘 만든 문제고요. 현재 한일 이 정세를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현재 이야기잖아요. 과거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문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부터 볼까요? 무상원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서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한다. 한일회담이에요. 아니, 한일회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김종필, 오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는 1962년 한일회담.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됐죠. 확인한다, 수립한다. 이게 1965년 한일협정입니다.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과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과 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에서 위안부 사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사이 시기로 한번 가볼게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거 1953년. 6.3 시위는 한일협정에 반대하기 위해 1964년에 6.3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아주 잘 만든 문제였어요. 3번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하면서 방해를 하는 내용이죠. 방해하는 내용. 자, 이것은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반민특위 방해. 그리고 이승만이 아주 유력한 후보였던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서 사형을 했던 1958년도에 일이 되겠고요. 농지개혁법은 1949년. 이때 유상매수, 유상분배, 3정보로 제한을 하면서 대다수가 자영농으로 성장하게 되는 농지개혁법은 49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고 고난도 문제. 저 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쓴 거 지금 50개 중에 47개 중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연도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 47번은. 48번 가볼까요?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키워드 있네요. 긴급조치. 긴급조치. 노래 지금 못 부르게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유신체제입니다. 유신헌법. 기본권을 그냥 제한하고 막 박탈했던 끔찍했던 시기. 1번 프로축구 전두환 시기고요. 프로야구 개막. 개성공단 착공식 김대중 정부 때.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 미니스커트 이거 기본권 아닙니까? 마음대로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번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두발 단속, 통금, 70년대 유신 때, 근무호기 운동 김대중 대통령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를 탈출하게 됩니다. 국채부상운동도 있었고, 근무호기 운동도 있었던 바로 그 시기, 48번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49번 가볼까요? 자, 국민합의 배신한 4.13 후원 조치는 무효이다. 4.13 후원 조치, 헌법을 보호하고 간접선거 유지하겠습니다. 후혼, 철폐, 독재, 타도.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죠.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을 통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333 법칙 기억나시죠? 333 마지막 3대 민주화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셋 중에 하나 반드시 출제합니다, 여러분. 직선제개헌안, 이것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헌법 개정. 이걸 통해서 우리 손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됐죠. 우리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3.15 부정선거 하면은 4.19 혁명,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3.1 민주국선언은 70년대, 긴급조치 철폐, 70년대에 실시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노태우네요, 노태우. 노태우가 문제가 좀 잘 나와요, 여러분. 노태우 때 처음으로 합의서를 교환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7.4 남북공동성명은 처음으로 같이 발표를 한 거고, 이건 합의서예요. 이건 박정희. 14 남북공동선언은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때. 금강산 시작 김대중 대통령 때 가게 됐고요. 최초의 이산가족은 전두환 때입니다. 자, 50개를 한번 풀어봤어요. 47번만 디테일한 연도가 좀 들어갔었고 나머지는 나올 게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대로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45회 이 정도면 나 할 수 있겠다.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올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나온, 거의 중급 난이도로 나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70점이면 1급이니까 44회로 대비하셔야 돼요. 46회 마지막 이 쉬운 문제, 심화 기본으로 가면 고난도가 돼서 1급 따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44회로 대비하시고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격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46회 대비하시는 분들 저 믿고 30분 때려잡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고요. 아이디어 있어도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